이번 시간에는 기둥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둥의 정의입니다. 자, 기둥은 압축을 받는 부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높이가 단면 최소 치수의 3배 이상의 것을 기둥이라 합니다. 3배 미만의 것을 받침대라고 표현을 하고요. 기둥은 길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길이에 대한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기둥의 길이를 잴 때는 같은 단면이나 균등 변화 단면이 계속되는 부분에 길이를 잰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주와 장주의 구별인데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응용역학 시간에 많이 다 다뤄서 배우셔가지고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세장비가 종류가 있었는데, R분의 L이 그냥 세장비, 즉 최대 세장비였고, R분의 KL, 그래서 좌굴 길이로 하는 것은 유효 세장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역학 시간을 배우셨으니까 내용이 똑같고요. 다만 역학에는 이 R을 굉장히 자세히 계산해서 집어넣는데 우리 철근 코크들 강구조에서는 R을 대략적으로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0.3t, 원형은 0.25t고요. 0.25t는 정확히 값이 일정함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약간 역학에서 푸는 거하고는 답이 약간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현반의 상대의 병이가 방지된 경우 단주로 간주할 수 있는 조건인데요. 유효세 장비가 34-12 곱하기 M2분의 M1 이거 이하이면 간주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행반량 상대의 비용이가 방지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세 장비가 22 이하이면 됩니다. 다음은 기둥의 구조세법인데요. 압축부재 설계 단면에 해당되는 어떤 규정들인데 이거는 2007년 콘크리트 구조 설계에서 삭제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논리는 살아있다는 거, 그래서 좀 참고로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축제 비중은 별표 1개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띠철근 압축 부재 같은 경우에는 단면의 최소 치수가 200mm 이상, 나선 철근 같은 경우는 단면의 신부지름이 200mm 이상이고요. 그럼 띠철근에서 단면의 6만 mm 제곱 이상, 나선 철근에서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는 21MPa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등가 원형 단면인데요. 자, 정사각형, 팔각형 또는 다른 형상을 가진 압축부재 설계에서 전체 단면적으로 사용하는 대신 최소 치수에 해당되는 지름을 가진 원형 단면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얘가 최소 치수고 이건 최소 치수가 아니죠. 그러면 요것을 지름으로 하는 뭘로 원형 단면으로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철근에서 압축부재의 철근형 제한인데 이거 가끔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축방향 철근비는 1에서 8%, 즉 0.0에서 0.008이고요. 그 다음에 축방향 철근의 최소 개수 규정을 보면 띠철근은 원칙이 사각형입니다. 원칙이 사각형이고요. 나선 철근은 원칙이 원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띠철근 같은 경우는 사각형이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 모서리 한 개씩 들어가니까 몇 개? 4개가 기준이고요. 원형이라 하더라도 4개밖에 안 납니다. 그죠? 삼각형 같은 경우는 모서리에 넣어야 되게 3개밖에 넣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3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우리가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육각형까지부터는 원형으로 쳐줍니다. 그죠? 그래서 몇 개 들어가요? 6개 들어가겠죠? 그래서 원형은 6개나 이렇게 돼 있고요. 축방향 철근의 지름은 띠철근 기둥이든 나선 철근 기둥이든 상관하지 않고 전부 다 16m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축방향 철근비 로지입니다. 축방향 철근비 로지는 기둥의 총 단면적 AG분의 축방향 철근 단면적 AST로 나타내죠. 아까 얼마였어요? 0.0에서 0.08이었죠. 자, 그 다음에 축방향 철근의 순간계, 어쩌다 한 번씩 시험 나오는데요. 40mm 이상, 축방향 철근 중에 1.5배 이상, 그리고 분모적 최대 치수의 3분의 4배 이상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띠철근이 나선 철근인데요. 자, 띠철근의 직경은 축방향 철근의 직경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는데, D35 이하인 경우는 D10 이상, D35 이상인 경우에는 D13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띠철근의 수직간격, 이게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표 한 2개 정도 두면 되는데요. 단면의 최소 치수 이하, 그리고 축방향 철근 지름의 16배 이하, 그럼 띠철근 지름의 48배 이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산식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계산 문제풀이도 나오고 규정도 나오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선 철근입니다. 나선 철근 같은 경우는 현장치기 콘크리트는 10mm 이상이고, 나선 철근의 수지수평 강력은 25에서 75mm야. 나선 철근의 한복 강도 FI는 700MPa 이하 400MPa 초과하는 경우는 겹치는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나선 철근 끝에 추가로 1.5회전만큼 더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선 철근의 겹치면 길이는요. 자, 이형 철근 철선에서는
지르면 48배 이상 300mm 이상, 원형철근 젖은 72배 이상 300m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라는 것 정도 그냥 알아두시고요. 그럼 나선 철근비로 S는 좀 특이한 놈인데요. 지금까지 철근비는 면적을 가지고 계산했었습니다. 그러나 요놈은 신부 최적분의 나선 철근의 전체적에서 최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공식도 좀 참고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놈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나선 철근비의 최소 기준. 이거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별표 한 3개 정도로 되는, 인데요. 여기서 같은 경우는, 최소 제한이기 때문에 A10은 AG가 등장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면적비는 아니죠. 그죠? 무슨 비다? 최적비입니다. 이거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단주의 설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원래 이렇게 P라는 하중이 편심을 두고 있는데 이거를 가운데로 이동시켜 도시면 갖다 놓으니까 이 M이 우력 모멘트의 얼마? P 곱하기 2로 생긴 이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편심거리 2가 한없이 모든 걸 다 인정해주면 집중하중이 딱 도심에 작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나선 철근의 기둥의 경우에는 최소 편심이 0.05T, 띠철근은 0.10T 해가지고 요 안에 편심이 생기면 편심이 없는 걸로 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PM 상관론인데요. PM 상관론인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가장 배불뚝이 한 요 부분이 여가 균형 파괴점입니다. 그래서 하중도 균형 하중이고요. 편심도 균형 편심이 생기고 모멘트도 균형 모멘트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은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여가 이쪽이 P니까 이쪽의 P 값들은 이 정도밖에 안 읽어지는데 여기는 P가 더 많이 읽어지죠. 그래서 균형선 위의 P는 뭡니까? 편형, 균형 하중 PB보다 더 크고요. 요 아래쪽은 P가 PB보다 더 작죠? 더 조금 읽어지죠? 반면에 2는 반대입니다. 그렇게 되면 균형 편심보다 크고요. 여기는 균형 편심보다 더 작게 됩니다. 그래서 요 위쪽 같은 경우는 요놈 때문에 파괴가 일어나죠. 압축력 때문에 파괴 일어나니까 압축 파괴가 되는 거고요. 아래쪽은 얘 때문에 파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편심의 영향으로 휘어져서 모멘트 때문에 파괴 일어나니까 무슨 파괴? 인장 파괴가 되겠습니다. 그럼 아래쪽이 연성이고 위쪽은 치성이라고 보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PM 상강도가 왜 이렇게 생겼냐면 아까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최초 P0라고 하는 값이 편심이 전혀 없을 때 값이잖아요. 그럼 이걸 못한다 했잖아. 그러면 최소 편심 여기까지는 그냥 편심이 없는 걸로 보자 했기 때문에 여기 걸린 요 놈을 우리는 PN으로 보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선 하나 더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기둥 같은 경우는 항상 장기 하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 또는 이 편심을 미니멈 무시하기 때문에 이걸 고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정계수를 사용해서 그 값을 좀 줄여줍니다. 그래서 그 알파라는 수정계수를 곱하면 원래 선이 이렇게 되지만 줄어들어서 요 안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설계는 요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단주의 설계입니다. 단주의 설계. 자,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든지 뭐든 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PD는 뭐예요? 파이 PN. 요것이 뭐다? PU 이상이 된다. 이게 강도 설계법의 설계 규정이죠. 그런데 이거 맥시멈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강도 설계법에서 특히 기둥 같은 경우에는 알파를 수정계수를 곱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파 곱하기 PN은 PN 맥시멈, 알파 곱하기 PD는 PD 맥시멈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심 축하중을 받는 경우, 여기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이 시험 별표 5개 정도를 취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PU는 PD 맥시멈, 즉 파이 곱하기 PN 맥시멈, 즉 알파 곱하기 파이 곱하기 PN, 이게 PN이죠. 자, 근데 PN 공식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0.85FCK는 우리 단층은 직사각형 모여서 배웠잖아요. 콘크리트의 등 부하 중의 크기죠. 고는 곱하기 콘크리트에 해당되는 면적 AC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철근 쪽은 어떻게 돼요? AST 곱하기 FY 이렇게 했었죠. 그죠? 그래서 단층은 직사각형 공식하고 똑같잖아요. 거기다 알파하고 파이만 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AC는 뭐냐? 우리가 기둥을 보면 이게 축반향 철근, 이거는 그 설계 하중에 의해서 단면적이 정해지는 철기니까요. 계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총 단면적 H가 되고요. 4개 합이 AST가 되기 때문에 AC는 요 부분의 콘크리트의 면적이니까 전체 면적 AG에서 뭘 빼면 된다? AST를 빼면 된다. 그래서 AG-AST를 빼면 된다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요거나 요거 똑같은 식인데 실제 계산할 때는 요 식이 더 많이 쓰이죠. 왜냐면
뭐라도 AC를 따로 계산했다 집어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바로 AG-AST 하면 되겠죠. 이게 별표 5개 정도의 출제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숙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심 축하중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 편심하중을 받는 경우입니다. 편심하중. 여기서도 일단 기본 논리는 이게 똑같은데요. 똑같은데 이게 이제 PN이라 했을 때 시그마 V는 이꼴을 제로를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중립축이고 얘가 인장 부분 계산이 이제 무시를 하겠죠. 그 다음 이 부분 콘크리트에 해당되는 압축력 CC 하고요. 그 다음에 압축부에 있는 복철근 직사각형과 같이 압축부에 있는 철근의 뭡니까? 압축력. 그걸 CS라고요. 그 다음 인장부에 있는 철근의 인장력 TS라 하면 PN은 CC 플러스 CS 마이너스 TS하고 값이 같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공식이 성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여기다가 PN이니까 여기다 자리 집어넣으면 파이 곱하기 CC 플러스 CS 마이너스 TS가 되겠고요. CC는 콘크리트니까 어떻게 돼요? 0.85 FCK 곱하기 요거 B 곱하기 A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0.85 FCK 곱하기 A 곱하기 B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 요 두 개의 면적을 AS 다시라 하면 AS 다시 곱하기 그놈 한복했을 때 값 FY 그 다음에 요거 뭐야? 요것도 AS 곱하기 FY죠. 자, 이게 더하기죠, 더하기. 그죠? 요거 둘이 더하기 요거 빼기니까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요거 두 개 면적과 요거 두 개 면적이 같은 경우가 태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이 삭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만 남아서 요놈만 갖고 계산되는 문제도 출제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장주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장주의 자굴 반향이라든지 오일러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응용역학 시간에 배웠던 거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의 차이는 뭐냐면 역학은 균일제 위주고 우리 철근 콘크리트 강구조에서 기둥은 합성제 위주로 이론이 펼쳐지는데요. 그것이 장주의 설계는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단주의 설계 부분이 서로 계산하는 게 다르지 장주의 설계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응용역학과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확대계수 힘 모멘트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호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돼 있으면 하중을 받게 되면 이렇게 쳐져서 처짐이 하중 발해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기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중을 받게 되면 옆으로 이렇게 쳐져서요 이걸 뭐라 해서 자굴 해줘. 자굴 됐다. 자굴인데 모멘트를 계산할 때 요놈하고 수직 방향으로 쳐지기 때문에 얘 곱하기 이 델타라는 모멘트 증가분이 생겨버리죠. 그쵸? 그런데 보는 안 생기잖아. 여기서 모멘트 계산해봤자. 그렇죠? 그래서 이 증가분에 대한 영향을 좀 고려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나온 것이 바로 이 확대계수 힘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대계수, 델타 N에서 확대계수. 그래서 M2는 큰 놈을 얘기합니다. M5, 우리 철근 콘크리트에서 M1이라고 쓸 때가 있고 M2라고 쓸 때가 있는데 M2는 클 때입니다. 그래서 큰 놈에다 개수를 곱해서 계산한 것이 바로 확대계수 힘 모멘트다. 그래서 뭐 개수식은 이렇게 되고요. 이때 CM식도 이렇게 된다고 돼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확대계수 힘 모멘트에 대한 뜻만 이해를 좀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벽체입니다. 벽체는 개수 연직 충력이 A지분의 FCK 이하, 그리고 인장철의 병률이 0.004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벽체에도요, 철근비가 수직 최소 철근비가 있고, 수평 최소 철근비 규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숫자들이 있는데, 그걸 외우지는 못하고, 이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수직 철근비보다 수평 철근비가 더 크다라는 개념을 갖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